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파티션입니다. 파티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에 실질적인 데이터가 저장이 되려면 뭔가 선행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행 작업 중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이 바로 파티션이죠. 자, 파티션을 구획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칸막이라는 얘기잖아요. 물리적인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논리적으로 쪼개서 쓰는 거죠. 쪼개서.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로 따지면은 C 드라이브가 있는 상태에서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런 녀석들을 생성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왜 이 녀석을 하드디스크를 쪼개서 쓰는 게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왜 쪼개서 쓰느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파티션 구성입니다. 자, 주 파티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주 파티션은 총 4개밖에 못 만듭니다. 최대값이 4개예요. 자, 그러면 나는 5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하드디스크를. 자, 그러면 뭔가 다른 작업이 필요하겠죠. 뭐 확장 파티션을 만들고 그 안에 논리 드라이브라는 걸 생성을 해서 구성을 하는 건데, 자, 요 녀석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션 구성. 자, 세 번째는 디스크 장치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자, 디스크 장치명은 어떤 의미냐면 윈도우는 심플하죠. 윈도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파티션을 나누면 문자가 붙죠. D, E 이런 알파벳 문자가 붙으면서 유저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장치명을 뭐 슬래시 DV 밑에 뭐 SDA, 두 번째 하드디스크는 SDB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요. 자, 그래서 디스크 장치명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좀 가장 생소한 부분이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용 이유. 자, 파티셔닝을 하면 왜 좋으냐, 장점이 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티셔닝을 구성하면 좋습니다. 자, 우리 보통 통째로 쓴다고 그러죠. 윈도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윈도우로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윈도우로 설명을 드리면, 자, 통째로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게 무슨 500기가든 1테라든 상관없습니다. 용량은. 자, 통째로 그냥 C 드라이브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 그에 반해서 자,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는 거는 본인 마음이죠. 용량을 정해서 파티션을 나누는 것들은 이제 유저 마음인 거죠. 자, 여하튼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논리적으로 쪼갰다. 자, 그러면 윈도우로 표현하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윈도우는 지가 이런 걸 붙여주죠. 이런 문자들을.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녀석의 장점. 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운영체제도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는 일단 C 드라이브에 설치가 돼요. 자, 그리고 내가 만든 파일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위에 같은 경우에는 D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요. 내가 뭔가 작성해서 만든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E 드라이브에는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 뭐 영화 파일이라든지 뭐 음악 파일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고, 자, 밑에는 그냥 통째로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작성한 파일도 물리적인 하드디스크 어딘가에는 저장이 될 것이고,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도 마찬가지로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운영체제라는 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뻥난다고 그러죠. 운영체제가 뻥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걸 먼저 보면, 자, 운영체제가 맛이 갔어요. 자, 그러면 재설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머지 데이터들이 있죠. 내가 작성한 파일이라든지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 자, 이 녀석까지 뭐 못 살리는 건 아니에요. 다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일단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게 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또 살려낸다라든지 아니면 이 녀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애매해집니다. 자, 그런데 위와 같이 관리를 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뻥났다. 첫 번째 파티션에만, 자, 나눠놨죠. 첫 번째 파티션에만 OS를 재설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제가 통짜로 쓰면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파티션을 구성해서 사용하면 조금 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요. 자, 우리는 이제 서버로 운영할 거죠. 리눅스 운영체제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E 드라이브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리눅스니까 E 드라이브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세 번째 파티션에 다른 유저들,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쪽 부분만 구성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리자로서 관리 포인트는 뭐예요? E 드라이브만 신경 써서 관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다 만약에 통째로 만약에 관리를 하게 된다면 관리의 포인트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아무튼 서버에서는 일반적으로 파티셔닝 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 쓰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파티션을 구성을 해서
실습도 그렇고요. 파티션을 구성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티션 구성입니다. 자, 좀 전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주 파티션이란 녀석은 기본적으로 4개밖에 못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4개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 포렌식이나 뭐 이런 쪽 공부하시다 보면 그 MBR이라는 부분에 파티션 테이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4개밖에 못 만들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죠. 내가 더 쓰고 싶어도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티션 앞에 주라는 게 붙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5개 이상의 어떤 그런 파티션을 구성해서 사용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요 녀석을 이용합니다. 확장 파티션이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파티션을 더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자, 확장 파티션 안에 요 안에 논리 드라이브라는 걸 만들어요. 논리 드라이브. 자, 그래서 파티션을 5개 이상, 기본적인 한계는 4개지만 5개 이상을 구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쉬운데 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5개 이상의 파티션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이렇게 주 파티션을 만듭니다. 자, 용량, 각각의 용량을 지정해서 주 파티션을 3개를 일단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자, 만약에 1테라다. 1테라면은 여기 250기가, 여기 250기가, 여기 250기가를 할당을 했어요. 자, 파티션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는 2개를 더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나머지 250기가를 확장 파티션이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틀만 만드는 거예요. 틀만. 이게 틀만 만들어주고, 자, 요 250기가 안에다가 이제 뭘 하냐면, 자, 요 녀석을 쪼개는 거예요. 확장 파티션을 선언을 해주고, 요 녀석을 쪼개서, 자, 이 안에다가 논리 드라이브를 2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2개 이상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확장 파티션은. 자, 그럼 윈도우로 표현하면요. 자, 첫 번째니까 C 드라이브, 두 번째니까 D 드라이브, 세 번째 파티션이니까 E 드라이브가 할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확장 파티션 자체에 문자가 붙는 게 아니라 윈도우로 말씀드리면 자체에 붙는 게 아니라 확장 파티션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확장으로 나는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고요. 첫 번째 논리 드라이브 있죠. 확장 파티션 안에 구성된 첫 번째 논리 드라이브가 바로 F 드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F 드라이브.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 드라이브가 G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5개 이상 쪼갤 때는 확장 파티션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실습할 때도 확장 파티션을 만들고 그 안에 논리 드라이브를 생성하는 거를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디스크 장치명. 자, 계속해서 제가 언급하지만 윈도우 같은 경우에 이런 문자들을 통해서 쉽게 특정 파티션에 접근할 수 있죠. 예를 들면 E 드라이브를 선택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의 세 번째 파티션에 뭔가 접근을 하는 거죠.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근데 리눅스는 이러한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되게 쉬워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쉽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리눅스 시스템이 있어요. 자, 물리적인 첫 번째 하드디스크. 자, 요 녀석은 일단 이름이 /DV 밑에 SDA입니다. SDA. 자, 그리고 자, 이 DV는 장치 파일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예요. 너무 이 DV 신경 쓰지 마시고요. 뒤에 있는 요 녀석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두 번째 하드디스크. 자, 이 녀석은 DV 밑에 SDB입니다. A 다음에 B죠. 자,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세 번째 하드디스크를 또 달았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은 뭐겠어요? 이제 패턴 나오시죠? DV 밑에 SD 뭐겠어요? 그렇죠. C가 되는 거죠. A, B, C. 네 번째는 SD, D. 어려운 내용 아니시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SDA 앞에 거 빼겠습니다. 자, SDA 물리적인 첫 번째 하드디스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2개로 쪼갰어요. 2개로 쪼갰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파티션에는 숫자를 붙여줍니다. 숫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은 SDA 1이 돼요. 1. SDA 1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 파티션은 SDA 2가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DV 밑에 SDD4. 자,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SDD4니까. 자, 일단은 먼저 요 녀석을 봐야 되죠. 숫자 빼고. 자, SDD니까 물리적인 네 번째 하드디스크겠죠. 네 번째. 자, 네 번째 하드디스크에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번째 파티션이란 얘기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세 번째 하드디스크의 두 번째 파티션. 자, 이 녀석은 뭐겠어요?
DV 밑에 뭐겠습니까? SD 세 번째 하드디스크니까 일단 C가 붙고 두 번째 파티션이죠. 두 번째 파티션, 칸막이가 쳐지고 두 번째 파티션이니까 여기다 숫자 2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이 리눅스 시스템에서 세 번째 하드디스크에 뭔가 두 번째 파티션에 접근하고 싶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이 녀석이 의미하는 이름은 이 녀석이다. 자, 이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파티션 작업을 할 때 리눅스니까 또 명령어를 이용하겠죠. 그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바로 fdisk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기존의 어떤 설정되는 파티션 정보를 볼 수도 있고요. 파티션을 생성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fdisk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선행 작업, 하드디스크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선행 작업의 첫 번째 이 파티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